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어느새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정말 춥네요. 그래서 뭐 주식도 좋지만 일단 우리 건강 관리도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면서 이제 주식시장 우리 들여다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주식시장을 보면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어제 이제 미리 오전장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지수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방향성을 못 잡고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에서는 조금 재밌는 특이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장도 그렇고 해외장에서도 좀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굉장히 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아침에 밀어 올리다가 어느 순간 꺾이기 시작하다 쭉 오면 정말 강한 낙폭을 한번 보이고 또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자금 흐름이 코스닥 쪽으로 좀 쏠립니다. 그래서 기관도 외국인도 코스닥을 가지고 노는데 좀 더 집중을 하지 코스피 쪽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넣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좀 코스닥이 유리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코스닥 중에서 조금 괜찮은 섹터를 짚어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돌려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해외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IT 뭐 기술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기술주들 포진하고 있는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 쪽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다우존스와 S&P 500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이런 전형적인 흐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시장 상황에도 맞물려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그리고 좀 바이오 섹터 이렇게 좀 좁혀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는 지수가 좋고 나쁘고에 사실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민감성이 좀 낮다,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 등락이 굉장히 클 테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좀 연연하지 않을 섹터를 꼽자면 바이오 섹터고,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오니까 코스닥,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 이번 주에 키워드로 좀 생각을 하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코스닥 바이오 하면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목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많이 좁히긴 했지만 우리의 선택지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에 쉬운 장은 아니라는 거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특이점이랄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뉴스 꼽아드릴 만한 게 딱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관심 종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테오젠부터 CIS까지가 오늘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SK하이닉스부터 신풍제약까지가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이죠. 그러면 알테오젠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형주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켜볼 때 수급 현황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계속 이제 소통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제 전체 종목 브리핑할 때도 강조를 드렸죠. 알테오젠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 흐름이 매우 강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자금을 좀 많이 빼고 있는 중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그래서 자금을 좀 많이 빼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어차피 넣은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금 집행을 한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금 흐름이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이런 이제 수급 현황이 나오게 되면 사실 강하게 좀 튀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도 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할 때 상승폭을 늘리는 방향보다는 물량을 쌓는 쪽을 집중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구간에서 한번 날려먹기 굉장히 좋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흔들리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17만 원 선까지는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등락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 이번 구간 18만 원을 뚫는 슈팅이 나오기 굉장히 좋은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좀 좋은 파동 기대하면서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소통방통에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었고 트레이딩룸에서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트레이딩룸에서는 지금 재미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먹고 또 먹고 아주 그냥 우리가 효자를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효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점 만드는 구간에서 이틀 동안 이제 자금을 빼는 게 이제 외국인 기관이 같이 빼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살짝 이게 의도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가 있었죠.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사모펀드와 금융투자, 기타 법인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무언가 재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무언가 날려먹을 준비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다 팔았던 친구들이 여기서 다 샀어요. 그래서 이 슈팅을 얘들은 다 받아 먹었죠. 그래서 자금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재밌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 근데 녹십자 랩셀만 재밌는 게 아니고요. 녹십자 그룹주가 지금 다 셉니다. 이렇게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쭉 밀어올리는데 어제 녹십자가 무려 10%가 올랐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나 이제 기관이 제가 이제 시장 상황 짚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현금을 놀리고 있었던 우리 기관이 12월 1일부로 해서 조금 애들이 변신을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금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넣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아무래도 이번 구간에서 기관이 좀 돈을 쓰겠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대형주 같은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조금 기관 수급을 이번 구간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렇게 봤을 때 녹십자 지금 그룹사 전체가 다 세거든요. 녹십자 랩셀, 녹십자 웰빙, 녹십자 MS, 녹십자 셀 뭐 그런 식으로 녹십자 홀딩스도 있죠. 네,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 현황 돌려보시고 차트 돌려보시고 녹십자 쪽 조금 셀트리온 형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종근당 형제들처럼 그런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인데요.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이마트를 장기 우량주로 추천드렸던 것과 같은 논리예요. 이 친구는 오아시스라는 플랫폼 통해서 새벽 배송, 신선식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시장이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활용도가 더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엮이게 되면서 뭐 언택트 관련 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런 파동이 나오긴 했는데 가지고 있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주봉으로 멀리 봤을 때도 계속해서 상향을 하죠. 그래서 큰 그림 내에서 굉장히 이제 성장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제 이런 우상향이 전제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평소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구간을 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거를 굉장히 이제 부질없이 뺄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안 붙는 시점에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적어요. 거래량이 없는 날로 보게 되면 1거래량이 해봤자 여기 나오죠. 한 40만 주, 네, 28만 주, 뭐 진짜 작을 때는 뭐 17만 주, 1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굉장히 거래량이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 공략을 하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번 구간을 지금 뚫어 올리겠다는 의지가 외국인에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다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이 13만 원, 13,500원 구간까지 다시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저점, 어제 만들었던 이 저점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관종 넣어두셨다가 좋은 타점 오면 공략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굉장히 잘 맞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CIS 소통방에서도 질의를 주셨던 종목이죠.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이 근데 사실 우리 바우리더님이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도 보고 있었는데 LNF가 2차전지 관련주로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우주국까지 날아갔거든요. 근데 CIS가 그 다음 투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보입니다. 수급 현황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차트의 힘이라던가 아니면 거래량 분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특이점을 점점 만들어주고 있는 거는 이번 구간이 앞에 모아놨던 구간의 발상 구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박스를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구간 충분히 있구나. 근데 기술적 매매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니까 박스권 중단이라고 할 수 있는 7,000원에 가장 가깝거나 이 이하에서 잡게 되면 평단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수 포인트는 이제 6,800원부터 7,000원 사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일단은 중요한 구간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이제 떠나고 있구나. 그러면 7,000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이제 매수를 줄 수가 있으니까 좀 거기 7,000원을 가장 가깝게 이번 구간은 발라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공략하게 됐을 때 손절선은 6,800원 정도로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깨지고 내려왔을 땐 6,300원 구간 잘 지지하는지 보고 공략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종목들까지 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